9시 5분 정각인데요. 원래 정각에 뭐 늦게 온 사람들 기다리지 않는 성격인데 그래도 5분 기다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네 번째예요. 창직과 릴레이 특강. 혹시 이제까지 세 번 하셨는데 혹시 오셨던 분 있나요? 한 분 계시고 한 세 분, 네 분 정도 계시네요. 네. 그보다 잘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오늘 네 번째 저는 스마트 프로듀서라는 직업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초고속 미디어 콘텐츠 시대 우리는 무적의 스마트 프로듀서다. 어때요? 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셨겠죠, 그죠? 네, 참 쉬운 내용으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스마트 프로듀서라는 직업으로 어쨌든 이 창직과 특강이니까요. 어떻게 창직을 하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뒤쪽에 또 실제 이런 스마트 프로듀서를 가지고 어떻게 직업을 할 수 있는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나도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까. 또 뭐 굳이 뭐 이걸 전업으로 안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걸 다 들고 계시니까 내 어떤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뒤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실습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프로듀서가 혹시 뭔지 대충 아실 것 같은 분 있나요? 한번 자신 있게 저와 오늘 한번 소통을 말 오늘 한마디라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꼭 붙어서 말 한마디라도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스마트폰으로 네. 자기가 이제 프로듀서처럼 네. 뭔가를 기획해가지고 네. 뭔가를 만드는 거. 그렇죠. 있는 단어만 갖고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하셨죠. 네. 스마트폰만으로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또 이런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실행을 하는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일단 창직가가 됐는지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투루라는 건 제 닉네임입니다. 제 영어 이름인데 원래 이름이 박철우예요. 박철우인데 외국 친구들이 철우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추루 이래가지고 그냥 투루라고 지었습니다. 네. 웃지 않으시네요. 네. 히스토리를 그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LG전자 모바일 연구소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네. 그래서 개발했던 폰들이 이런 폰들이었습니다. 네. 보셨던 분들 많이 있죠. 네. 저쪽 뭐 초콜릿폰이나 그나마 LG의 요즘은 이제 휴대폰 시장에 LG가 이제 거의 말아먹었는데 저 있을 때만 해도 전성기를 좀 구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초콜릿폰이나 저 김태희 폰이라고 했죠. 쿠키폰. 이거는 이제 주몽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주몽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아마 그 수익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폰 보시다시피 좀 되게 장난감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냉장고 팔 때 하나씩 끼워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휴대폰 시장이나 이런 기업들이 수익도 중요하지만 점유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뭐 시장 점유율 때문에 좀 많이 그래도 LG의 효자 노릇을 했던 폰입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동안 한 10개 정도 휴대폰을 제가 개발했었고 저는 주로 유럽형 폰을 개발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직업을 바꿨습니다. 네. 생뚱맞죠?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저의 첫 번째 꿈이었어요. 네. 첫 번째 찾은 꿈이었어요. 개발자는 사실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컴퓨터학과를 나왔는데 컴퓨터랑 이렇게 붙어서 하루 종일 있는 게 지겹더라고요. 적성에 안 맞고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이 컴퓨터 메신저로 우리 차나 한잔 할까? 좋아. 가자. 그러고 그냥 일어나서 차 마시러 갑니다. 그런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잘 안 맞았고 또 LG전자가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런 대기업 조직 문화가 너무 딱딱하고 좀 그 경직되어 있는 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내가 하면 좋을까 찾다 보니까 개발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만 있으니까 몸이 어떻게 되죠? 몸이 이렇게 좀 살도 찌고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5년 회사를 다니면서 한 4년 정도를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노하우도 생기고 이거 이제 옆에서 누가 물어보면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얻어 걸렸죠. 꿈을 처음으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좀 민망한 사진인데 저거밖에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뭐 이런 쇼니랑 뭐 제가 운동 배웠던 스승님입니다. 거의
세계 그 보디빌딩 챔피언이시고 저 위인 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직업을 이제 꿈을 한번 찾아보니까 맛을 들렸어요. 꿈 찾는 게 맛들려가지고 여행을 좀 떠나보자. 이제 넓은 세상으로 한번 가보자. 이왕 나온 거, 네, 이왕 나온 거 한번 가보자 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런 뭐 쿠바나 미국, 캐나다, 뭐 멕시코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나이 제가 30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가 보니까 너무 큰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 있을 때는 오히려 주변에서는 너 참 번듯하게 잘 참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야 대기업 가니까 얼마나 좋냐 막 그러고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뭐 이랬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게 좁은 세상에 있었다는 거를 너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꿈을 또 바꾼 거죠. 직업을. 뭘 좀 재밌게 그러면 이제 여행을 다녀오니까 좀 그 들뜬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그럼 이제 돈벌이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 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또 그 뭔가 좀 저를 표현하는 도구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예술 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전에 직업은 기술적인 직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술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좀 깨닫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살려보자 직업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술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나 생각하는 것들을 뭐 음악가는 음악으로 표현하고 뭐 미술로도 표현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소지를 다시 이제부터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럼 내가 좀 할 만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영상 재밌겠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하려다 그래픽 디자인이 너무 또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런 영화 및 다큐멘터리 연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영화가 다큐멘터리를 처음 만들었는데 제목이 삼천포로 빠지다였습니다. 네, 저의 자전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삼천포로 가서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삼천포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어떤 이렇게 방향성을 이제 바꿔서 가는 모습이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이 오히려 필요하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고 또 그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사실은 이렇게 자기 꿈을 찾아서 막 가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아졌는데 사실 그래도 아직도 없잖아요. 그냥 전공도 뭐 자기가 좋아해서 가는 사람보다 그냥 점수 맞춰서 가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해서 가기도 하고 뭐 실제 자기 꿈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야겠다. 그래서 저의 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얘기도 그거였고 또 나와 보니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 자기 뭐 주변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 소신껏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도 제가 찍었고 또 영화도 그런 삼천포로 빠지는 내용으로 해서 영화도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삼천포에 가서 이런 영화도 제작을 해보다가 또 이제 앱티스트라는 직업을 만나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그 국내 1호 앱티스트를 만났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말할게요. 네. 저기 이제 그 한복 입고 가 쓰신 분 있죠? 네, 저분이 이제 1호 앱티스트 배국기라는 사람인데 저분하고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앱티스트 직업 때문에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영상 미디어 쪽 이제 관련해서 같이 좀 시너지를 내보자 해서 만났는데 신기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어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앱이라고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있죠.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런 예술 교육을 하는 그래서 앱과 아티스트의 합성으로 앱티스트라는 직업을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이게 또 저도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거 사업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 한 1년 정도 같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교육도 해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앱티스트라는 분야는 그때 이제 크게는 4가지 분야를 했었어요. 미술, 사진, 음악, 영상. 예, 그렇게 해서 막 장기 한 3개월, 4개월간 프로그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실제 그 분야들의 전문가들을 같이 멘토로 영입해서 사진은 그 사진 작가님이 하시고 뭐 미술은 뭐 일러스트레이터가 뭐 같이 진행을 하고 음악은 뭐 실제 뮤지션이 와서
진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한 20대부터 한 거의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색깔만 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곧잘 잘 하시고 왜냐면 이제 스마트 기기의 어떤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나 마우스로 이렇게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또 배워야 되고 막 하는데 이 스마트 기기는 뭘 갖고 하죠? 거의 손가락 하나만 갖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들이 거의 다 직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사업성이 있겠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네 분야를 제가 다 하려다 보니까 나는 뭐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술을 내가 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교육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보자 하다 보니까 저 이렇게 해서 오려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일 건 붙이고 또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제가 하면서는 어떤 지금 이제 스마트 프로듀서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지식을 그때 이제 쌓게 된 거고요.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하다 보면서 아무래도 실제 티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티칭 스킬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습득하게 됐고 여행을 하면서는 어떤 이제 넓은 시야와 또 이렇게 다양성이 있구나 이렇게 뭐 하나로만 딱 통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다 다양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 이런 영상 연출을 해보면서는 영상에 대한 어떤 노하우와 또 이런 어떤 표현 도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가 영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요. 또 앱티스트를 하면서는 좀 이거는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직업이고 또 차별성이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게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집중해서 해볼 것은 스마트폰만으로 그럼 난 좀 특색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이제 광고 뭐 회사나 이런 데 뛰어들어서 걔네들하고 붙기에는 저도 뭐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안 하거나 못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스마트 프로듀서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쫙 펴줄 때 박수 한번 딱 쳐주시면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창직가 릴레이 특강을 참 되게 영광스럽죠.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꼈다는 게 다 보시면 이제 각자의 참 아이템이 굉장히 신선해요. 저는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 저기 뒤에 와 계시는데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 뭐 스토리 코치, 정리 컨설턴트 저분은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시고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저기 앱티스트 그 배우기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 10분 중에 어떤 4번 타자 역할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4번 타자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번의 어떤 네 번째 순서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경험과 어떤 제가 도전을 했던 것들의 융합이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기존에 어떤 제가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잘했을지는 몰라도 좋아하진 않았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창직으로 저도 모르게 창직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뭐 목표로 삼는 부분인데요. 직업이 자기 브랜드가 되고 또 브랜드가 자기 이름까지 돼버리면 뭐 자기 직업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 이름 하나로 설명이 되면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직업 이꼴 브랜드 이꼴 이름.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창직 플러스 세미나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창직가들 아까 이제 10분도 계시지만 또 그 외에도 지금 한 20분이 조금 넘게 이제 지금 창직가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특강도 하시고 창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필을 원래 앞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앞에 설명하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중간에 이제 서울혁신파크라고 있는데 그 불광동에 혹시 서울혁신파크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조성된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한 3만 평의 부지가 예전에 뭐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뭐 거기 뭐 다양한 이제 예전 건물들, 옛 건물들이 이제 다 죽어 있던 건물들인데 거기를 이제 서울에서
우리 혁신파크를 한번 조성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한 곳에 제가 이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활동 사진이고요. 네.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던 주로 이제 청소년들하고 많이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앱티스트 할 때도 그랬지만 물론 성인들도 사실은 요즘 스마트폰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어딜 가나 앞에 면전 앞에서도 스마트폰만 붙잡고 얘기하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좀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그 성능이 좋은 기기를 빠른 나이에 습득을 한 거죠. 예. 제 세대에서는 PC를 거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PC 이상의 성능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거의 뭐 제 조카가 9살인데 벌써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 최신식의 기기를 어떻게 좀 좋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취지를 가지고 청소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근데 스마트 프로듀서는 새로운 것인가? 창직이라고 하면은 새로 직업을 만들어내는 건데 스마트 프로듀서가 새로운 건가요?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새롭지 않다. 네, 새롭지 않다가 그래도 한 2분 드셨네요. 네, 속상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영화, 풀 스마트폰 무비니까 조금 장편 영화. 그 전에 뭐 짧은 영화들은 많이 나왔을 텐데, 요 장편 영화를 찾아봤더니 그게 2011년, 네, 2011년에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고 미국에 있는 감독이고 그 아이폰이 아니라 노키아 스마트폰으로 해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네, 스마트폰이 요만한데 보조 장비가 더 큰 저렇게 해서 올리브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2011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찬욱 감독도 아이폰 4로 촬영을 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2011년에 아마 그 구글에서 제가 아까 이전 자료는 검색을 했는데 구글에 박찬욱 감독이 영어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박찬욱 감독도 이렇게 아이폰 4로 영화를 제작을 했었고 또 제 지인 중에도 이렇게 유한준 원래 배우인데 이렇게 연출도 같이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영화도 찍는. 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스마트폰 영화제 중에서는 제일 큰 올해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올해는 막 그 누구죠? 그 야한 거 많이 찍는 감독님? 복만대 감독님. 예, 복만대 감독하고 뭐 배두나 배우 저렇게 같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이쪽 시장도 넓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29초 영화제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바카스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했었는데 총 상금이 2천만 원. 네, 괜찮죠? 저게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열려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는 뭐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 뒷바탕에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예전에 저도 처음에 영상을 배울 때 초기에 돈이 드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카메라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때 이제 비디오 카메라나 DSLR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비디오 카메라가 뭐 렌즈나 이런 거 DSLR 하면은 최소한 200~300은 이제 300 정도 든다고 봐야 돼요. 렌즈까지. 그러면은 또 편집을 하려면은 최소한 300 정도의 사양은 좀 되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300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편집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또 보조 장비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편집 툴을 배우려면 또 학원에 가서 또 학원비도 들고요. 그것도 영화 하나 찍으려고 하면 영화 최소한 자기 혼자 단편 영화라고 하더라도 제작비가 들죠. 그렇죠? 스텝 뭐 밥값이라도 줘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요즘에는 사실 카메라도 없고 컴퓨터도 없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스마트폰과 좀 애플리케이션 몇 개 있어야겠죠. 네.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면은 초기 자본 한 100만 원만 갖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로 그 가격도 확 줄어든 거죠. 몇 년 만에, 불과 몇 년 만에.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워크숍도 많아졌어요. 네. 뭐 뮤직 연화장 만들기, 스마트폰 영화 제작 워크숍 강좌.
엄청 많아졌죠. 주변에 이런 것도 혹시 수업 들으셨던 분 있나요? 이런 비슷한 거? 한 분도 없으신가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 지인이 혹시 이런 스마트 영상 작가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줬던 거예요. 네, 스마트 영상 작가. 전 스마트 프로듀서인데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한데 이분은 제가 아직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못 만나봤는데 싸우려고 만나려는 건 아니에요. 같이 뭔가 그래도 아직은 이제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뭉치고 서로 뭐 협력하고 해야 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이제 50대 이상 그 시니어들의 공동체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 저기 이제 기업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저 방송, 영화, 광고 쪽 관계자 예전에 있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었던 분들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런 취업으로 연계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죠. 네. 저는 영리인데 그죠? 얘는 비영리로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하고 스마트 프로듀서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한마디로 네, 전 스마트폰에 목숨 걸었어요. 카메라까지 다 팔았습니다. 저는 궁서체죠. 네, 궁서체는 진지하다는 거죠. 네. 궁서체로 저는 스마트폰으로만 이거 전업으로 한번 삼아봐야겠다. 아직 전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이유가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 누가 와가지고 내 결혼 영상인데 결혼 웨딩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누가 스마트폰으로 와서 이렇게 찍으면은 그거를 누가 전문적으로 사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아니 친구가 와서 그냥 한 장면 찍나 보다, 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제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주고 했는데 티가 안 나거든요, 사실은. 더 좋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죠,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노하우나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한 건데 아직은 이제 그런 인식 자체가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업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보조 장비도 조금 아직은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이런 디바이스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없이 하드웨어만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PC도 윈도우 PC에다 윈도우만 깔아놓고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뭐 자기 파워포인트나 필요한 거 소프트웨어 깔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실제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쪽으로 특화를 시키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마트 프로듀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저도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영상의 어떤 그 장점은 뭘까요? 장점이? 제작비 덜 들죠, 그죠? 간편하고, 그죠? 왜냐면 막 그 카메라나 뭐 이런 거 들고 안 다녀도 되니까,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작비가 안 들고 빠릅니다. 네. 빨라요. 네. 아무래도 왜냐면 뭐 카메라로 찍고 뭐 PC로 옮기고 또 그럼 PC로 찍으면 또 그 카메라로 찍으면 용량도 엄청 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과정들 또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또 거치고 이렇게 예를 들면 몇 가지 영상 클립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 때 그걸 이제 압축을 시키는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한 30분짜리 영상을 예를 들면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렌더링이 그 PC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하루 막 이틀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다. 빠른 게 장점이고 그러면 요즘에는 영상이 또 대세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전같이 뭐 전문가들만 영상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일반인들도 영상 많이 보시기도 많이 보시고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많이 막 페이스북에도 엄청 올라오잖아요. 그죠? 영상이 많이 이제 써먹고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막 거금의 제작비를 주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빨리 그냥 오늘 뭐 예를 들어 있었던 거 빨리빨리 올리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빠른 영상 제작도 지금 시대에선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비가 덜 들기 때문에 저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객층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소상공인 분들, 네. 대기업이나 뭐 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좀 낼 수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들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거 만들 생각도 못 하죠. 네. 엄두도 못 내는데 그런 것들을 의뢰받아서 싸게 해드릴 수도 있고 직접 뭐 가르쳐 드려서 그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행사들 같은데도 행사 스케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날 뭐 예를 들어 행사가 있어서 그날 어떤 그 느낌을 바로 올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걸 뭐 며칠 있다가 아우 그날 정말 뜨거웠던 현장입니다. 뭐 그것도 뭐 의미 있지만 그래도 그날 그 어떤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그걸 딱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행사 스케치 영상 신속 정확한 네, 배달 서비스처럼 그죠? 그리고 교육 쪽을 또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위한 영상 크리에이터 과정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스스로 제작한 홍보 영상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아이템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뭐 소상공인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제 사업은 말이죠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죠 자기 사업 명확하니까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런 영상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시니어 분들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방향성을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시니어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너무 이제 기초부터 알려드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기가 물론 성능이 발전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요즘에 설명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스마트폰 이렇게 사면은 예전같이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면 기본 기능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뭐 숙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실제 이걸 가지고 2차적인 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분야가 다른 거죠. 예, 기초적인 스마트폰 자체 기능만 사실 잘 써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알려드리는 게 먼저겠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까지 제가 다 다루기에는 너무 타겟이 넓어지니까 시니어분들은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그 스토리가 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한 60대, 70대 저희 아버지도 이제 70대이신데 그런 스토리가 뭐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죠? 자녀분들 그거 다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예전에 어떤 자서전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저희 어떤 자전 영상 이런 걸 한번 만드는 워크숍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자기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다큐처럼 만들어 보면 의미 있겠다 해서 저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도 이런 이제 종이로 쓰는 자소서가 아니라 영상 자소서. 이건 실제로 지금도 많이 저렇게 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저것도 좀 더 그러면 점점 많아지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하고 다르게 특색 있게 해야 되니까 저런 어떤 영상 자소서 제작 어떤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요. 부모들 위해서 자녀 성장 영상. 네, 이렇게 한 5가지 크게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요즘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직이나 이런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로운 거 찾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와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기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게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융합이 사실은 이제 이 시대에서는 창의성이고 어떤 창직이나 창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리 창직가 분들 중에는 이렇게 같이 저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직업 창직가 협회를 실제로 앞에서 이끌고 계신 이만규 대표님인데 저런 이제 아까 그 공부환경 조성 전문가 이런 직업을 자기가 만드신 분이고 저분은 이제 창직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를 계속 던지시고 있는 분이라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저분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가치 정립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내라고 해서 그 학교 쪽이 요즘에는 그 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예전엔 진로 교육 이런 거 아마 없으셨겠죠. 저도 없었으니까. 요즘에는 실제 그 직업에 그 종사하는 분들을 데리고 와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아마 해줬어도 칠판에다 써놓고 뭐 이런 직업들이 있다. 뭐 소방관, 뭐 경찰관, 뭐 교사,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했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직업들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그 사람이 실제 자기의 어떤 그 삶이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취지는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교육들, 학교 쪽 네트워크를 또 관리하는 저런 기관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가보면 막 3스타 막 장군님도 오시고 그래요.
실제 뭐 소방서 옷 입고 막 오시고 네, 그런 직업도 있고 요즘 같이 이제 신직업 같이 창직가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밑에는 스토리 코치 여기 창직가분에 계시는데 스토리텔링이 또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특히 이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림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관련된 이제 그림들을 이쁘게 그려놨어요. 카드별로. 그럼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 또 어떤 결말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 둘은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이제 결말 카드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뽑아서 무작위로 뽑아서 무조건 그냥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 교육할 때도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저 밑에 좀 웃기게 생기신 분 있죠. 네. 저랑 이제 같이 아까 사업을 했던 앱티스트 그 1호 배우기 대표님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분입니다. 예. 저번 이제 창직가 특강 8번째인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들어보시고 같이 하다가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저분 캐릭터가 누구랑 이제 따라할 수 없는 그 캐릭터 자체가 차별성이기 때문에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